네, 2025년 9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있었던 중국의 전승절 잘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10년 전에는 시진핑의 오른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왼쪽에는 10년 전에도 푸틴, 지금도 푸틴입니다.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중국이 원하는 국제정치가 박근혜에서 김정은으로 바뀐 사진,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는 많은 요동을 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나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북한, 김정은이가 계속 집권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시진핑이, 그 다음에 러시아에는 푸틴이 계속 집권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였을 겁니다. 오바마에서 그 다음에 트럼프로 바뀌었다가 바이든이 했다가 다시 트럼프가 들어섰습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바뀌지 않았다,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전체주의 국가 또는 독재 국가란 뜻입니다. 독재 국가인 만큼 상대적으로 권력이 안정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난 10년 사이에 지도자가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경제는 좋을지 몰라도. 그런데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있던 자리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왔다는 것은 우리는 국제정치적으로도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에서 김정은을 우대해서 저렇게 대한 거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한반도에 있는 이 족속들아, 너희들은 영원히 분단 상태로 있어라. 너희는 영원히 분단 상태로 있어야 내가 꽃놀이 피하기 좋다. 자, 10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서 막루에 세우고, 그때 최영인가요? 그 자는, 북한서 혼자는 저 말석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을 옆에 세우고 우원식 우리 국회의장을 저 말석, 일렬 말석에 세워놨죠. 네.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있는 두 남북이 싸우고 있으면은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저기 하면서 어디를 땡기느냐? 잘 보이는 쪽하고 불리한 쪽을 땡겨서 계속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남북이 싸우면은 중국이 우리 민족을 통치하기 굉장히 좋아지죠. 이거는 제가 중국과 관계된 우리의 국제 정치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민족을 다루는 방법에 나오는 거예요. 말한테는 재갈을 씌우고 소한테는 고삐를 뚫는다. 네, 그런 정책이 있는데 그걸 계속 싸우게 하면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 먹어버리는 거고요. 남북의 지도자가 10년 사이에 바뀌었다. 그런데 남한의 지도자는 그 사이 4명이나 바꿨다. 계속 정치가 불안하게 하면서 우리를 분裂시켜 놓는 거죠. 이게 중국의 정책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쌍중단, 쌍계 병행을 요구합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한미연합군은 연습을 하지 말라라는 거고, 쌍계 병행은 한반도에 있는 두 종족은 영원히 분리돼서 평화롭게 살아라 이겁니다. 말은 평화롭게 살아라 하지만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싸우면서 싸우고 평화, 지금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그게 중국한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서 별도로 만났죠.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신나치 전쟁에 참여해줘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지금 푸틴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주장이 그겁니다. 젤렌스키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가 2차 대전을 유럽에서 일으킨 나치와 같은 세력이다. 그 나치를 정벌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당시 소련이 연합을 맺어서 독일을 항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신나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러시아는 때린 건데 미국과 영국이 참여하라 이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니다라고 참여를 안 한 거죠. 반대로 본 거죠. 그리고 북한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럼 북한은 뭐냐? 쉽게 말하면 연합국주의를 가진 겁니다. 러시아 처지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동아시아에서는 누가 나치냐? 일본이 나치가 되는 거죠. 일본이 군국주의로 중일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근데 중국이 마침 그 일본한테 항복받았다고 일본을 이긴 거는 미국이고, 중국에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은 거는 장개석 군대였죠, 국민당군. 근데 중국 공산군이 가로채서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전승절을 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중국도 아시아의 나치인 일본을 이긴 거를 축하하니까 푸틴은 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치, 새로운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국제연합을 만들자.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과 같이 행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김정은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엔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2차 대전 때 연합국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연합,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참여하고, 2차 대전 때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가 참여한 또 하나의 연합국이 있는 걸로 유엔이 쪼개지는 겁니다. 이것이 냉전이겠죠. 뭐 신냉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그게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대결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러시아는 어쨌든 민주국가니까 공산국가는 아니죠.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통일을 포기하겠다 그랬는데 참 나쁜 대통령이죠. 위헌적인 대통령이죠. 그 평화만을 갈구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겁니다. 중국의 괴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참여한 저 연대가 깨져야 됩니다. 저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과 러시아 경제가 폭망해야 돼요. 저 중국과 러시아 경제를 폭망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과거 소련을 무너뜨릴 때 미국이 소련하고 중국을 분리시켜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중국을 자본주의 경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중국이 급속도로 제조업에서 크더니만은 이제 와서는 내가 미국과 세계 문제를 논의하는 넘버 2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팽창정책인 1대1로 하니까 어이씨 이건 아니네. 그러면서 중국을 제재하려고 하는데 푸틴이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신나치를 없앤다는 명분. 평화유지 작전, 특수작전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원하던 틀이 깨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수습을 바이든은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나 자유진영권을 묻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나토를 중심으로 단단한 동맹을 만들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을 묶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뭐 정신인가요? 세 개의 걸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게 묶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여기다 추가해서 관세를 넣어가지고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한 건 세계의 공장이 된 건데 그 공장으로서의 누리는 경제를 막으려면은 관세를 올리면 되거든. 그리고 그 전에 바이든 때인가요? 19년도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다 해가서 중국이 한번 굉장히 제재를 당한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또 지금 러시아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경제가. 그런데 세계에는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합편 만드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비동맹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인도예요.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행사에는 참가해서 푸틴, 그 다음에 시진핑하고 악수는 다 해놓고 반미적인 건 해놓고 중국 전성기에는 싹 빠집니다. 그리고 러시아부터 아주 저가로 원유를 사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 다 죽어가고 있죠. 근데 인도는 인구가 워낙 많고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마땅히 제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인도는 중국과 서로 원수 관계거든.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니까 인도도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그 인도의 저기 파키스탄이니까 파키스탄도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미국이 너무 압력을 가하니까 오히려 중국에 친한 척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 또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관세로 전 세계를 묶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하는 게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다 보게 되면은 미국 진영에 참여한 나라들만 손해니까 이게 무너질 수도 있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그 동맹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그가 말하는 실용위기일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속한 이 친미권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아이슬란드인가요?
아이슬란드를 미국이 영유하고 싶다. 파나마 운하를 되찾고 싶다. 이렇게 막 19세기에 나왔던 제국주의적 발상을 툭툭 던지는 사람이죠. 거기가 둘 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데 그런 트럼프의 구도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얻어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7천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 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뭐 받아내야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핵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에도 받아내갖고 왔으면 좋은데 아무 빈손으로 오는 이재명 대통령. 그런 사람이 양다리 외교를 한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요. 스웨덴이나 과거의 핀란드처럼 냉전이 치열할 때 중립으로 있겠다. 그게 최고일 거다라는 그냥 얕은 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다 나토에 가입했어요. 우리는 그런 지정학적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유해 국제정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거꾸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가 와해되고 거기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내란 같은 게 일어나야 돼요. 뭐 중국이 내전이 일어나서 몇 개 나라가 막 싸우거나 러시아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북한도 힘을 잃죠. 그때 우리가 북한을 접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단호한 용기, 그때가 빛의 순간이죠. 그걸 지원해는 위대한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걸 할 때 도와주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나라로 미국과 일본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일본 수상을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언동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오만스럽죠.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경제력을 만들어준 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인데 거기를 막 멸시를 하면서 그들이 이룬 성과는 다 누리면서 일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프랑스가 국가부채가 GDP 대비 140% 상태에서 국가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이라 총리가 일을 더 많이 하자라고 추구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반대해서 너 내각 해체해.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고 나면 프랑스가 자칫하면 IMF 구제금융을 막는 위기로 들어가면 유럽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140% 부채. 근데 현재 일본의 부채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200%가 넘습니다. 220%인가? 일본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부채가 많아요. 일본도 흔들리면은요, 우리도 어렵습니다. 일본이 우리 도와주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친미권 대 반미권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텐션 속에서 김정은은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나 못 때릴 걸 까불지 마 폼을 잡고 있는 거고 시진핑, 트럼프,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쇼입니다. 쇼. 우리가 지금 할 거는 프랑스발 경제 위기가 일본을 치고 우리를 함락하지 않는지 대비하는 거고 거꾸로 지금 거듭된 우리 친미권에서의 압박으로 중국이 지금 거기도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경제가. 중국에서 폭동이 나면서 시진핑 정권이 와야 되고 푸틴이 와야 되는 그런 때를 만드는 거죠. 그럴 때가 왔을 때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는 확실하게 동맹에 서는 게 낫습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국 편에 빨리 편들었던 나라가 그 이후에 기회를 잡았고 늦게 들어간 나라들은 기회를 못 잡죠. 우리는 기회를 못 잡았는데 6.25 전쟁 때 미국하고 아주 강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이 천재일류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데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중국을 억제하는 미국 진영의 불침 항공모함이 돼서 여기에 중국이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발견해서 요격하는 미사일 기지를 배치를 하고 중국을 관찰하는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은 거기에 대항해서 자기 체제를 강화하겠지만 경제가 계속 위기에 처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은 와해가 왔을 때 우리는 중국이 힘을 놓았고 또 러시아도 힘을 놓았을 때 북한을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문무대왕이 통일했죠. 또 왕건이 통일했죠. 그리고 우리 대해서 한번 통일을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쌍중당, 쌍배경향을 날려버리면서 중국의 EJ 속국화 정책을 빠져나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국가. 제가 세계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은 너무 면적이 좁아요. 중위권 국가가 되려면 면적이 30만에서 20만은 넘어야 돼. 우리 통일을 해야만 22만이거든. 영국 정도 크기.
한 50만쯤 되면 프랑스 크기인데 그 정도 되면 참 좋겠는데 그건 어렵지만은 20만은 돼야 됩니다. 인구는 통일되면 한 8천만 될 테니까 꽤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재명 정권을 바꿔놓거나 그럴 능력과 의사가 없다면 빨리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